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공감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작년 11월 12일 경북 안동 옥야동. 낙엽이 젖은 골목길에서 제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정만수, 올해 71. 안동과 예천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27년 동안 몰았고요. 2017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옥야동 24평 아파트. 그리고 제 곁엔 보리가 있어요. 작고 고집 센, 저만 보면 꼬리를 흔드는 우리 보리 말이에요. 수술 후 며칠 뒤 큰아들 준호가 안동역 앞 카페로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 전세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월 280만 원이면 최고급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보리는? 아, 반려동물은 안 되는 데가 많긴 한데요. 아버지도 다치셨잖아요. 옆에 있던 며느리 세연이가 보리 목줄을 살짝 당기더라고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저희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기온보다 더 차가운 마음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저는 27년 동안 버스 기사였습니다. 급브레이크, 급회전. 도로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늘 제 발로 서고 제 손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런 제가 갑자기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요? 수술 후 첫 달은 큰아들 집에서 지냈어요. 대구 달서구 월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었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고, 아버지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저녁은 냉장고 반찬으로. 아버님 세탁물은 요일 맞춰서 해주세요. 아이들 일정이 있어서요. 대화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바빴어요. 보리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밤마다 제 무릎 옆에서 낑낑거렸죠. 간병인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딸 지연이의 제안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12시간, 월 210만 원. 첫날 오신 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둘째 날엔 다른 분이 오셨고, 사흘째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꼬여서. 내일부터는 정상 근무할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낯선 손길에 의지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구겨 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준호가 차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버님, 실버타운 한번 구경하고 오시죠. 문경 쪽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시설은 성당만큼 조용하고 호텔만큼 깨끗했어요. 월 280만 원, 2인실은 24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밤에도 간호사가 상주해요. 관리소장의 설명은 완벽했죠. 복도 끝 식탁마다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오전 6시 기상, 7시 식사, 9시 근력 운동, 10시 문화활동. 상세하고 질서정연했어요. 그런데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보리는요? 아, 반려동물은 어렵습니다. 그때 옆자리 어르신이 낮게 웃으셨어요. 여기는 말이야, 밥도 시간, 낮잠도 시간이야. 자유는 저 카드에 적힌 만큼뿐이지. 그분의 눈동자는 유리창처럼 맑으면서도 유리창처럼 차가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리는 제 무릎에 턱을 얹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11월에 낙동강 물빛이 잿빛에서 푸른빛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얇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의 삶의 시간표에 제 하루를 끼워 넣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안동시청으로 갔어요. 1층 민원실 옆에 주거복지 상담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전단지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 들꽃 마이너스 강변 실버 코하우징 입주 설명회. 보증금 700만 원, 월 임대료 22만 4천 원. 그리고 중요한 건 반려동물 한 마리 허용. 7kg 이하면 된다더군요. 공용 주방, 작은 도서관, 비상벨, 야간 순찰. 방문 간호는 주 2회, 생활 지원사는 주 3회. 그 아래 작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 무관. 직업 경력과 지역 봉사활동 가점 반영. 버스 기사셨다고요? 상담사 윤 팀장이 제 낡은 운전면허증을 보며 웃더라고요. 27년 동안 첫차, 막차 책임지셨네요. 그 꾸준함이면 여기서도 잘 지내실 것 같아요. 보리도 괜찮을까요? 소형견이면 가능해요. 다만 예절은 지켜야죠. 산책은 단지 내에서만, 배변 봉투는 필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리가 제 무릎을 콕 찔렀어요.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보증금 700만 원. 옥야동 집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충분하지만 그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전세금은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아버님, 민지 등록금이 이번 학기에 조금 모자라서요. 준호와 지연이가 같은 날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아이 키우는 집 살림 얼마나 빡빡한지 알거든요. 하지만 제 노후는 제 통장에 있어야 해요. 전세금은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와. 보증금은 내가 내고 남은 돈은 비상자금으로 둘 거야. 아버지,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도로에서 살았어. 제한 속도 50이면 50으로 가야 살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선을 지켜야 안전한 거라고. 그날 밤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좀 이기적이해. 이번엔 나 먼저 살아보자. 촛불이 살짝 흔들렸고 보리가 하품을 했어요. 그 작은 입에서 내일이 나왔죠. 입주 절차는 생각보다 꼼꼼했어요. 소득 확인, 건강검진, 동의서 작성, 그리고 면접. 면접날 윤 팀장이 물었어요.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리랑 강변을 걸을 거예요. 그리고 첫 차 탈 때처럼 뜨거운 커피 한 잔. 저녁 시간은요? 같이 사는 분들과 김치전을 부쳐 먹고 싶어요. 뒤집는 건 제가 맞죠. 버스 기사들은 손목이 튼튼하거든요. 면접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12월 28일 합격 문자가 왔어요. 정만수님, 강변 실버 코하우징 최종 선발을 축하드립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날부터 전세 해지, 가구 정리, 주소 이전, 한 장씩 체크리스트를 지워 나갔어요. 이건 버스 기사 습관이거든요. 정류장을 하나씩 지나가야 종점에 도착하잖아요. 이사 전날 아이들이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런데 전세금 조금만. 형, 등록금이 진짜 급해서. 내년엔 꼭 갚을게요. 아이들의 말이 제 마음을 조근조근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애들아,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 하지만 규칙은 지키자. 아빠 살 돈은 아빠 통장에 있어야 돼.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보리만 꼬리를 저으며 둥근 원을 그렸죠. 이사는 눈처럼 조용했어요. 새 집은 안동댐 가는 58번 버스로 두 정거장.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1층 공동 주방에서는 콩나물 데치는 냄새가 났고 제 방은 202호. 문을 여니까 낮은 싱크대,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실 손잡이, 침대 옆 비상벨이 보이더라고요. 창문을 열자 낙동강이 보였어요. 겨울 물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숨결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보리, 여기가 우리 집이다. 보리는 방을 한 바퀴 돌더니 제 슬리퍼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윙. 그게 허락이었죠.
첫 주는 적응, 둘째 주부터는 생활, 셋째 주가 되니까 리듬이 생겼어요. 아침 6시 산책, 7시 공동 주방에서 죽 한 그릇, 목요일 오전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월수금 오후엔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물어요. 정 선생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네,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정도는 돼요.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비상벨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길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경주에서 온 김말순 여사는 통기타를 치시고 예천에서 온 이호섭 어르신은 장기 고수세요. 정기사 이 수 좀 읽어봐. 잠깐만요. 제 버스는 늦지 않습니다. 웃음이 터지고 말이 이어지고 김치전이 노릇하게 익어갔죠. 가끔 전을 뒤집다 실패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급 브레이크, 모두 안전벨트? 그럴 때마다 탁탁 젓가락 소리가 박수처럼 이어졌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처음 2달이 힘들었어요. 문자에 전세금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고 저는 답장을 하루 넘겨서 보냈거든요. 세 번째 달에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치킨을 들고 미안함을 들고 망설임도 들고서. 아버지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아빠 보리도 살이 빠졌어. 너희도 알지? 아빠는 넓은 집보다 작은 자유가 필요해. 네. 그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그때 좀 욕심을 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운전은 실수하면 사고지만 삶은 실수해도 배우는 거야. 우리는 조용히 치킨을 한 조각씩 나눠 먹었어요. 치킨무는 끝까지 남았고 미안함도 조금 남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얻은 건 편안함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필요해지는 느낌이었죠. 화요일엔 낙동강변 걷기 모임 선두를 맡고 목요일엔 생활기술 워크숍에서 혼자 사는 법을 나눴어요. 전등 교체, 가스 점검, 비상 연락망 만들기. 버스 노선표처럼 보기 쉽게 정리해서요. 손이 불편한 분들께는 제 손을 빌려드렸어요. 정 선생, 은근히 꼼꼼하네. 평생 버스만 닦은 줄 알았지? 사람도 닦네요. 맞아요. 사람도 닦아야 반짝거려요. 돌이켜보니 3가지 숫자가 제 운명을 바꿨어요. 하나, 간병인 12시간 월 210만 원. 둘, 실버타운 1인실 월 280만 원. 셋, 코아우징 월 22만 4천 원, 보증금 700만 원. 비용의 크기, 시간의 흐름, 존엄의 무게. 이 숫자들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싸서가 아니라 살 수 있어서 선택했거든요. 어느 봄날 아침 방송에서 안동역에서가 흘렀어요. 보리가 창가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죠. 보리, 너도 생각이 있구나. 산수유가 피고 들녘 냄새가 바뀌는 걸 보며 저는 제 시간표대로 하루를 보냈어요. 정해진 건 단 하나. 내가 정한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요? 돈? 건강? 외로움? 저는 선을 긋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섭다는 걸 배웠어요. 자식에게 줄 마음과 내가 지킬 삶, 도움받을 자리와 내가 설 자리. 그 선을 그으면 길이 보여요. 자식들이 나쁠까요? 그들도 살기 바빠요. 사랑과 계산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모호함을 탓하는 대신 저는 제 경계선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야 서로 다치지 않거든요. 이게 일어난 살 버스 기사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를 더 멀리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어느 어르신께 월 22만 원의 자유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한 문장을 꼭 전해주세요. 선만 잘 그어도 길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쓰는 작은 체크리스트를 나눠요. 첫째, 돈의 방향을 내 통장으로. 둘째, 도움의 수위를 내 입으로. 셋째, 하루의 시간을 내 발로. 넷째, 위급할 때 눌러야 할 벨을 내 손에. 다섯째, 함께 먹을 김치전을 내 이웃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각색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안동 낙동강변 정만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